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마치 반사작용처럼 즉각 대답을 내놓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더 좋은 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던진 질문에 너무 빨리 대답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을 가볍게 여기거나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빠르게 응대하는 것이 예의이자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정작 세상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지혜를 통해 왜 우리가 즉시 답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존중으로 이어지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질문 하나하나에 빠르게 답변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과 침묵 속에서 차분히 생각한 뒤 무게 있는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 중 누가 더 인상 깊게 남았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것입니다. 바쁘게 떠드는 사람은 순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얻어가실 것입니다. 첫째, 신중함이 어떻게 사람의 깊이를 만드는지. 둘째, 침묵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권위를 만드는지. 셋째, 선택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더욱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정약용 선생이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인간관계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어떤 분이셨는지 먼저 그분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세상을 떠나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그분은 문과에 급제하여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서 활발히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1801년 신유박해라는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나이 40이었습니다. 한창 꽃 피울 나이에 세상의 끝자락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급하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급히 변명하거나 급하게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으며 무려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와 같은 불멸의 저작들이 모두 그 고독하고 느린 유배의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성급하게 자신을 변호하려 애쓰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더 큰 화를 자초했을 것이고 후세에 전할 지혜를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침묵과 신중함의 힘을 몸소 보여준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지본대, 자, 그럼 첫 번째 큰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즉시 답하려 하는가? 그 함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즉각적으로 반응하려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첫째, 침묵이 두렵습니다. 잠시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불안해집니다. 침묵이 무능함의 표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둘째, 현대사회는 속도를 중시합니다. 빠른 답변이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의 증거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셋째,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빨리 답해주면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즉시 답하지 않으면 무례하거나 냉담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나온 답변은 어떤 답변입니까? 대부분 감정적이고 표면적인 답변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채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에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 사람의 수준을 금방 파악해버립니다. 마치 얕은 웅덩이처럼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 신중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여러 개의 돌을 던져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존중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 즉각 답을 내놓았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적 없으십니까? 혹은 가족 모임에서 민감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성급하게 말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진 경험은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정작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지혜가 소중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즉각 반응하는 사람에서 신중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더 성숙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약용 선생의 3가지 가르침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신중함이 깊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단정히 앉아 진흙으로 만들어낸 사람처럼 엄숙하게 지내는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세완, 재미sit 도 이뤄낸 징얼게 사람 만들어뇨. 단정히 앉아, 단정히 앉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입을 굳게 다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음으로써 말에 무게를 싣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진흙으로 만든 사람처럼 엄숙하게 지낸다는 것은 경솔하게 흔들리지 않는 중후함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우물과 얕은 웅덩이의 차이를. 얕은 웅덩이는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바닥이 드러나지만 깊은 우물은 여러 개의 돌을 던져도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마치 얕은 웅덩이처럼 상대방이 쉽게 그 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그 사람의 수준과 한계가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반면 신중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존중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노자 역시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무게 있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말씀이 많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한 번 입을 여시면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반면 늘 말이 많고 의견을 쏟아내는 사람은 처음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각각의 말이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이 귀한 것은 그 양이 적기 때문이듯이 말도 아낄수록 귀해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고 어떤 분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차분하게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의 말이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모든 상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는 깊이가 있고 그 깊이는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신중함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깊게 만드는 수련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중함은 우유부단함과 다릅니다. 신중한 사람은 생각한 뒤에 결단을 내립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생각을 해도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가르치신 것은 결단을 미루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한 뒤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내려지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사람처럼 엄숙하게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결단이 내려지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입니다. 신중함과 결단력,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타인의 존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침묵이 권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위란 억압적이거나 거만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따르게 되는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맨, 아망,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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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역사 속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를 보면 항우는 힘도 세고 용맹했지만 성급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반면 유방은 침묵 속에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천하를 차지한 것은 유방이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침묵과 신중함은 사람에게 무게를 부여하고 그 무게는 자연스럽게 권위로 이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세월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분노하고 급하게 항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묵묵히 학문에 정진하며 자신의 깊이를 더해 가셨습니다. 항공의 구리아는 그 결과 유배에서 풀려나신 후 사람들은 그분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분의 저술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매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급하게 자신을 변호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역사 속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 담긴 힘은 때로 천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부처님 역시 침묵의 가르침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을 때 부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무기설이라고 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 자체가 가장 완벽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공자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름답고 얼굴빛이 좋은 사람 중에 진정으로 어진 사람은 드물다. 화려한 말보다는 진실한 침묵이, 빠른 답변보다는 깊은 성찰이 더욱 값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어른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깊은 침묵 속에서 한마디를 건네셨던 분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한 일들이 생깁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리거나 오해가 생겨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은 즉각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해명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급한 변명은 오히려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격한 반응은 상대방에게 빌미를 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반박입니다. 품격 있는 침묵은 어떤 화려한 변명보다도 더 당당하게 당신의 결백을 말해줍니다. 물론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꼭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급하게 내뱉은 말은 씨앗을 뿌리기도 전에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적절한 때의 한 말은 깊이 뿌리내려 오래도록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응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의견을 물으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즉각성은 우리의 깊이를 앗아갑니다. 마치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바다 위의 배처럼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다 깊은 곳의 고요함입니다. 표면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렁이더라도 깊은 바닷속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사람도 그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히 대응하되 속으로는 깊은 성찰과 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 내면의 고요함이 바로 진정한 권위의 원천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적 응답이 존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요청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누군가 질문하면 반드시 답해야 하고 누군가 부탁하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소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해라. 이 말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모든 말을 다 할 필요는 없고 모든 충고를 다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고 상대방을 살펴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지혜를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진다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질문은 간단히 넘겨도 되고, 어떤 질문은 짧게 답하고, 정말 중요한 질문에만 온 마음을 다해 응답하면 됩니다. 이러한 선택적 응답은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당신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주어지면 가볍게 여겨지고 신중하게 주어지면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오래 사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그냥 들으셨습니다. 가볍게 넘겨도 될 이야기에는 그냥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을 꺼내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이는 누가 무엇을 물어보든 바로 답을 내놓고 모든 일에 의견을 피력합니다. 처음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말에 특별한 무게를 두지 않게 됩니다. 너무 쉽게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왕도 정치를 말하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모든 요구에 응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정말 소중한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응답은 오히려 당신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가 무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모든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물은 자신의 흐름을 지키며 필요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흘려보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어떤 대화가 의미 있고 어떤 대화가 시간 낭비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원리, 즉 신중함, 침묵, 선택적 응답, 이것들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함부로 소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타인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군자의 도입니다. 군자는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상이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타인에게서 구한다. 군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기준을 찾고 소인은 타인의 평가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습니다. 즉각 반응하고 빠르게 답하려는 욕구는 결국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침묵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기준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태도입니다. 침묵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기준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태도입니다.
침묵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것이 다루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받았을 때 최소 3초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3초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훨씬 더 나은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각 튀어나오는 반응은 대개 감정적이고 피상적이지만 3초의 여유는 이성적이고 깊이 있는 답변을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3초가 매우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불안감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둘째,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필요한 질문이나 적절하지 않은 질문에는 정중히 답변을 거절하거나 나중에 답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볼게요. 혹은 나중에 더 이야기 나눠요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십시오. 하루, 이틀, 때로는 일주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결정은 대개 후회로 이어지지만 신중한 결정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 결정들 중에서 급하게 내린 결정과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 어느 쪽이 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더 나은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알고 계신 진리입니다. 넷째,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는 더 많이 들으십시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이 듣고 의심스러운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신중히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이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충분히 듣고 이해한 뒤에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깊어지고 정확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결국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 자체가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충분한 경청 위에서 나온 답변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인생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한 편지에서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신중하게 말하며 꾸준히 공부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소하게 산다는 것은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말한다는 것은 언어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욕구,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한다는 것은 배움의 욕구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되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추구하신 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유배지에서 가장 낮고 힘든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탓하거나 자신을 비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상황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남길 수 있는 것을 남기셨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천천히 그 상황을 살펴보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그 힘은 즉각적인 반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성찰에서 옵니다. 이제 동양 철학의 다른 스승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십이지심,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이 십이지심은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깊은 성찰을 통해 발현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내뱉은 말은 가리지 못하고 도리어 옳지 못한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마음을 평안히 하고 욕심을 줄여야 한다. 마음의 평안함은 어디서 옵니까? 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중함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은 자주 궁지에 몰리니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디선가 모순이 생기고 어디선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반면 중심을 지키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이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결실을 거두는 과정. 이 모든 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이루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차분하게, 꾸준히, 신중하게 나아가면 결국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빠르게 답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차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결국 더 나은 답변,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관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공자는 신중한 말을 강조했고, 맹자는 마음의 평안을 강조했으며, 노자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은 이 모든 지혜를 자신의 삶으로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시 답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실제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무언가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이때 즉각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이 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면 잠시 침묵하고 그 말의 의도를 먼저 이해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먼저 헤아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등이 대화로 해결되고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중함의 힘입니다. 즉각 반응하면 감정이 앞서지만 잠시 멈추면 이성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작동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당신에게 섭섭한 행동을 했을 때 즉각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도 방어적이 되고 작은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잠시 기다렸다가 충분히 생각한 뒤에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서로의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훨씬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침묵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에 대응하면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천천히 살피고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에 결정하라. 이것은 단순히 관리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와 결정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노년의 지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 급하게 말해서 후회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신중하게 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서 지혜가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세상을 서두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겪어보셨기에 급하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게,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이 지혜를 온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를 몸으로 배워나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험을 충분히 쌓으신 어르신들은 이미 이 지혜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이 지혜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지행합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함의 지혜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두 번째로,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즉시 말하기 전에 잠시 여운을 두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지하게 들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잠을 자고 난 뒤에 하십시오. 하룻밤 자고 나면 많은 것이 달라 보입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이 아침에 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 핵심 지혜는 이렇습니다. 첫째, 신중함이 깊이를 만든다.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얕아 보이고 신중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깊어 보입니다. 깊은 우물처럼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 침묵이 권위를 만든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셋째, 선택적 응답이 존중을 만든다. 모든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만만해 보이고 가려서 답하는 사람은 귀하게 여겨집니다. 당신의 말에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이 세 가지 원리는 서로 맞물려 있으며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즉시 답하지 않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즉각 반응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도망가거나 싸우려는 반응처럼 질문을 받으면 즉각 답하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도 처음부터 이런 지혜를 갖추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때로 급하게 반응하고 후회하신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지혜를 갈고 닦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말과 글은 수백 년을 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한 번에 한 번씩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즉각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들을 인식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신중해지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배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익혀야 합니다.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됩니다. 신중함과 침묵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신중함과 침묵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비판을 받을 때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했을 때 즉각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비판 속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이 옳은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만약 비판이 옳다면 당신은 더 발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둘째, 만약 비판이 옳지 않다면 차분한 대응이 당신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갈등이 생기면 즉각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함께 찾으십시오. 이때 침묵은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 당신이 침묵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들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자녀의 결혼, 이사, 투자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잠을 자고 난 뒤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의견도 듣되 결정은 자신이 내리십시오. 서두른 결정은 후회를 낳지만 충분히 생각한 결정은 만족을 낳습니다. 설령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에는 후회가 적습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조언을 구할 때 즉각 답을 내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충분히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의 전체 맥락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조언하십시오. 급하게 내놓은 조언은 피상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듣고 생각한 뒤에 나온 조언은 깊이가 있고 실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한 가지 진리로 수렴됩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와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답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말하는 것보다 제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유배지로 떠나야 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성급히 개혁을 시도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실패했을 것이고 역사 속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유배지에서 침묵 속에 깊이를 더하셨고 그 깊이가 결국 수백 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중함과 침묵의 힘입니다. 당장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즉시 답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급하게 내뱉은 답변은 상대방에게도 무례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던진 말은 상대방의 질문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중하게 생각한 후 답하는 것은 상대방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며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수많은 존중과 불존중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가장 존중받는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상대방이 진지하게 당신의 말을 들어줄 때, 당신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때가 아니셨습니까? 그 반대로 언제 가장 가볍게 여겨진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즉각 자신의 의견을 쏟아낼 때가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을 우리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신중함을 원한다면 신중함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존중을 원한다면 존중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기본 원리이며 정약용 선생이 가르치신 인간관계의 근본 철학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누군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최소 3초는 생각한 후 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상대방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답변이 더 명확해지고 후회하는 말이 줄어들며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지혜의 실천입니다. 삶은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모든 순간에 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천천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이 그분에게 불멸의 지혜를 선물했듯이 당신의 신중함과 침묵도 당신에게 존중과 품격을 선물할 것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약용 선생의 3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신중함이 깊이를 만듭니다. 얕은 웅덩이가 아닌 깊은 우물이 되십시오. 질문을 받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침묵이 권위를 만듭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높이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하십시오. 아여, 급. 셋째, 선택적 응답이 존중을 만듭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려서 말하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즉시 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존중 위에서 진정한 관계가 세워지고 진정한 신뢰가 쌓이며 진정한 존경이 생겨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를 이룹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천천히 가지만 결국 지혜에 이릅니다. 급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신중하게, 깊이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인생을 보다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느끼신 점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